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스웨셔츠 디자인 과정에서 립 디테일과 최종 결과물 표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패턴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의 클로셋 탭에서 1201 루즈핏 크루넥 스웨셔츠 DXF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로 탭으로 가서 아바타 탭에서 피메일 여자 아바타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2D 패턴을 정리해 볼 거예요. 쉽게 재봉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먼저 2D 패턴 윈도우에서 패턴들을 정리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그림자를 기준으로 패턴을 정리하면 나중에 3D 창에서 배치할 때, 재봉할 때 효율적으로 쉽게 작업하도록 도움이 된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배치하겠습니다. 시메트리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 지금 불러온 패턴 파일에는 반쪽짜리 패턴만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반쪽 패턴을 시메트리 패턴을 적용하며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판 패턴, 그리고 우소매, 그리고 뒷판 패턴 이렇게 패턴끼리 겹치지 않도록 배치해 볼게요. 그리고 라벨이 들어갈 이 하프문 패턴은 나중에 연결해 줄 건데요. 우선 패턴 우클릭 따로 제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eactivate Pattern Only 메뉴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시메트릭 패턴을 적용하여 반대쪽 패턴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을 대칭 혹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시메트릭 기능이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함께 이해해 볼까요? 어플라이 링크드 에디팅은 패턴 모양, 세그먼트 포인트, 커브 포인트 모두 동일한 상태의 2개의 패턴을 동시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클론 패턴 with 링크드 에디팅은 반쪽짜리 패턴을 동시 수정 설정이 된 상태로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2개 패턴을 시메트리 기능을 설정하거나 혹은 반쪽짜리 패턴을 동시 수정 설정된 패턴으로 하나 더 복제를 하거나 이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클론 패턴 하위 설정 항목으로는 오른쪽 이미지처럼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 메뉴마다 메뉴가 설정되었을 때 패턴의 외곽선에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 재봉도 함께 대칭된 상태로 동시 수정하기. 두 번째, 재봉선은 제외하고 패턴만 동시 수정이 되도록 하기. 세 번째, 같은 방향으로 동시 수정 설정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Unfold Symmetric Editing with Sewing 입니다. 몸판의 경우 골선을 기준으로 중심선이 나눠지지 않고 연결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중간에 점이 없는 중심선 위에서 Unfold Symmetric Editing with Sewing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동시 수정이 설정된 패턴으로 반대쪽이 복사됨과 동시에 중심선이 합쳐져 한 판으로 멀지되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시메트릭 에디팅 기능은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럼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의상에서 어떨 때 사용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배운 3가지 중 먼저 중심에 심라인이 없이 골 패턴인 앞판과 뒷판 반쪽짜리 패턴을 Unfold Symmetric Editing, UIS Sewing으로 반대쪽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에디 패턴 툴을 선택하고 앞판의 중심선을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시메트릭 메뉴 중 Unfold Symmetric Editing, with Sewing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절개된 뒷판 패턴 2장도 앞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반대쪽을 생성해 볼게요. 패턴을 선택하는 트랜스폼 패턴 툴을 클릭한 뒤 슬리브 패턴을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 그리고 클로 패턴 with 링크드 에디팅 메뉴 쪽에서 시메트릭 패턴 with sewing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림자가 뜨는데요. 앞판의 왼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2D 패턴 창에서 패턴 정리 후 시메트릭 패턴 기능을 이용하여 좌우 패턴을 모두 정리해 두었다면 다음은 이번 의상에서 사용할 베이스 라인들을 인터널 라인으로 트레이스 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 툴을 선택한 뒤 포켓이 재봉될 앞판 우측에 베이스 라인을 인터널 라인으로 트레이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분들이 나눠져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이어진 선분으로 트레이스 하기 위해서는 선분들을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채로 다중 선택하여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하나의 이어진 도형으로 인식하여 트레이스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켓은 패턴의 우측에만 설정해 둘 것이기 때문에 인터널 라인의 시메트릭 링크를 해제하고 지워줄게요. 트랜스폼 패턴 툴로 인터널 라인을 선택하고 우클릭 그리고 리무브 링크드 에디팅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터널 라인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선택한 인터널 라인에 대한 링크드 에디팅만 해제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패턴에 대한 시메트릭 링크드 에디팅은 여전히 잘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판에 하프문 패턴이 연결될 이 베이스 라인도 트레이스 툴로 선택한 뒤 엔터로 인터널 라인으로 트레이스 합니다. 다음으로 소매와 몸판 밑단의 립 패턴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베이스 라인이 중심선으로 접혀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 인터널 라인으로 트레이스 해주겠습니다. 동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만 선택해서 트레이스 해주셔도 반대쪽 부분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정리된 패턴들을 아바타에 배치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3D 윈도우도 확인하기 위해 우측 하단에 리셋 버튼을 눌러 창을 초기화해 주도록 할게요. 큰 패턴부터 먼저 배치하고 작은 패턴들을 배치하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겹쳐지는 패턴들이나 작은 패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배치할 때는 앞뒷면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3D 윈도우의 보기를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변경하고 쇼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클릭하여 켜줍니다. 그리고 패턴이 아바타의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패턴을 전체 선택하고 가리지 않도록 멀리 떨어뜨려 둘게요. 다음으로 정리된 2D 패턴 윈도우에서 큰 패턴인 앞판 패턴부터 배치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2번을 눌러 앞판을 보고 패턴은 2D 패턴 윈도우에서 선택해 볼게요. 앞판 패턴을 클릭하고 알맞은 위치에 포인트를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8번 단축키를 눌러 아바타 뒤를 본 다음 절개된 뒷판 패턴 2개를 다중 선택하고 알맞은 배치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패턴 2개를 동시 선택하여 배치할 때는 3D 창에서 동시 선택한 패턴 2개의 위치를 기준으로 어레인지먼트 포인트가 있는 바운딩 볼륨에 배치되게 됩니다. 지금은 2D 패턴 윈도우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의 패턴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잘 배치되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패턴 두 개가 3D 창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다중 선택하여 배치하게 되면 3D 창에 떨어진 위치를 인식하고 떨어진 상태의 간격만큼을 계산하여 바운딩 볼륨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다중 선택하여 배치할 때는 3D 창에서 다중 선택한 패턴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매와 립 패턴을 선택하고 아바타의 팔에 배치하고 넥 패턴과 밑단 립 패턴 두 가지를 알맞은 위치에 연결시켜 줄게요. 소매와 립 패턴을 배치한 다음 배치된 패턴을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이 메뉴는 패턴이 어레인지먼트 포인트에 배치된 다음에 이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패턴을 선택하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어레인지먼트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배치되었는지, 배치를 커브드한 상태로 할 것인지, 플랫한 상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패턴을 X축 또는 Y축 수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감싸진 정도를 더 넓고 좁게 조절할 수 있는 오프셋이 있고 마지막으로 패턴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리 패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이 어레인지먼트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지요. 다음 넥 패턴도 배치해 주겠습니다. 밑단 립 패턴도 배치할게요. 이렇게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활용하여 배치가 끝나게 되면 다시 쇼 어레인지먼트 포인트 아이콘을 선택하여 보기를 꺼줍니다. 다음은 포켓을 기즈모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3D 창에서 정면을 본 뒤 포켓 패턴을 선택합니다. 패턴을 선택하면 기즈모가 뜨고 기즈모의 위쪽에 보면 관형 모양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포켓이 배치될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선택한 물체에 대해 포커스하고 싶다면 키보드의 F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해당 물체로 포커스 줌되고 기즈모로 가까운 위치로 세부 조절하여 예쁘게 배치해 줄게요. 자, 그럼 패턴들의 아바타에 배치하는 것이 모두 완료되었어요. 이와 같이 클로에서 의상 작업할 때는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알맞게 잘 배치해 두는 것이 시뮬레이션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2D 패턴 윈도우에서 패턴들을 재봉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와 같이 재봉도 마찬가지로 큰 부분부터 먼저 재봉하고 작은 부분을 재봉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툴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작업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그먼트 소잉과 프리소잉 중에서는 재봉하고자 하는 중간에 점이 없이 깔끔한 선분이라면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프리소잉 툴을 사용하면 패턴이 재봉되는 방향을 잘 알 수 있어 프리소잉 툴로 재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큰 부분부터 재봉하기 위해 어깨선 그리고 소매 패턴의 옆선을 재봉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어깨선을 재봉할 때 앞판 넥 라인에서 반대 방향으로, 뒷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넥 라인에서 가까운 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재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부분인 소매의 옆선을 위에서 아래로 재봉하겠습니다. 그리고 뒷판에 절개된 이 부분도 재봉하고 소매와 소매 립 패턴이 연결되는 선분끼리도 재봉해 줍니다. 이제 너치에 맞춰 아몰 라인도 재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치를 확인하고 패턴들이 잘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앞판과 소매가 연결되는 부분과 뒷판에 연결되는 부분이 같은 것을 잘 확인하고 여기 앞판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향을 잘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포인트에서 너치까지, 다음 포인트에서 너치까지 이런 식으로 소매 아몰 패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실제 봉제와 같이 소매의 암홀을 재봉하는 경우에는 이세량을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턴에서 너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너치에 맞춰 재봉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작은 부분인 포켓 패턴과 하프문 패턴을 트레이스한 인터널 라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켓부터 연결하면 시작할 점을 왼쪽에서부터 밑으로 쭉 따라서 이 점까지 선택하고 몸판의 인터널 라인에 같은 점에서 시작해서 같은 방향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하프문 패턴입니다. 여기도 이 패턴에 맞춰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외곽선 길이 연결되는 부분과 인터널 라인과 외곽선이 연결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소잉하겠습니다. 하프문 패턴의 윗부분을 선택하고 넥라인의 위쪽을 연결한 뒤 두 선분이 한 선분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둥근 부분을 쭉 따라 연결시켜줍니다. 하프문 패턴의 경우 몸판은 시메트리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하프문 패턴은 하나짜리 단일 패턴이기 때문에 각각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패턴을 디액티베이트 해두었기 때문에 패턴을 다시 우클릭, 활성화하여 활성화해 주시고 3D 윈도우에서 우클릭, 슈퍼임포즈 언더, 메뉴를 선택하여 재봉된 상태의 위치로 자동으로 배치시키는 메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줌하고 아바타를 잠시 숨겨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해 볼게요. 다음으로 일대엔 재봉을 이용하여 몸판 패턴의 옆선을 재봉하겠습니다. 앞판의 옆선은 하나의 선분이고 뒷판의 옆선은 패턴이 두 개로 나누어져 두 개의 선분이라 1대2로 재봉이 됩니다. 이때는 세그먼트 소잉 툴을 이용해 1대 N재봉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그먼트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1인 앞판 옆선을 먼저 재봉선 너치를 위쪽에 맞춰 선택할 것인데요. 이때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다음 재봉될 뒷판 사이드 심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재봉선 너치를 위로 설정했으니 방향도 같이 위에서 아래로 설정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재봉선 너치를 위쪽에 맞추고 클릭한 뒤 선택이 끝나면 Shift 키를 손에서 떼면 재봉이 완료됩니다. 시메트릭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재봉선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넥 패턴의 옆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넥라인과 밑단 립 패턴들을 M2N 소잉 툴로 재봉해 볼게요. 방향의 순서가 헷갈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2N 프리소잉 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M2N 프리소잉 툴을 선택하고 여기가 앞 중심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선이 연결될 이 점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옵니다. 넥 패턴에 재봉될 부분을 모두 선택했다면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몸판 패턴도 같이 앞판의 오른쪽 어깨선부터 쭉 돌아서 반대쪽 뒷판 넥 라인을 따라 방향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모두 완료되었다며 엔터를 눌러줍니다. 밑단 립 패턴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봉합니다. 왼쪽 옆선에서 시작해서 끊고 뒷판 옆선에서 쭉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엔터. 다음으로 밑단에서 몸판 패턴들과 연결될 이 선분을 방향을 생각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재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바타 보기를 잠시 끄고 확인해 보면 넥 패턴과 밑단 립 패턴에 배치된 위치가 소잉 라인과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배웠던 어레인지, 먼트 툴을 이용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아바타 보기를 다시 켜줄게요. 이제 패턴의 큰 부분을 모두 재봉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음 립 패턴을 재봉하고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상에서 립 패턴이 소매와 밑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매의 립 패턴을 보면서 먼저 작업해 볼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3D 윈도우와 2D 패턴 윈도우를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립 패턴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접어주게 됩니다. 접을 때는 저희 얼마 전 배웠던 3D 윈도우의 폴드 어레인지먼트 툴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측면을 바라보고 접힐 기준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직선 기즈모를 선택하고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접어줍니다. 이때 패턴 길이 너무 가깝지 않게 겹쳐지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만큼만 접어주세요. 시메트릭 패턴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접혀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아바타 보기를 잠시 끄고 아바타를 숨길게요. 재봉은 세그먼트 소잉 툴을 선택하고 여기 반으로 접혀 이 부분끼리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치는 마주 보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만약 재봉할 부분이 헷갈린다면 3D 윈도우에서 소잉 라인을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양쪽 모두 두 선분이 한 선분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Edit Sewing 툴로 선택한 후 턴드 옵션을 ON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히게 되고 이 아래 선분과 윗선분도 연결시키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선분이 한 선분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 온으로 변경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손목에 감겨서 연결되는 옆선 부분을 재봉할게요. 저희가 여기서 두 선분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두 선분 중 하나의 선분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 부분을 재봉선 너치 맞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잉 라인은 겹쳐지는 것이 아니라 옆선이기 때문에 따로 소잉 라인 타입을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립 패턴의 경우 3D 윈도우에서 폴드 어레인지, 먼트 툴로 먼저 접힐 기준선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접혀진 부분을 너치가 마주 보도록 연결을 합니다. 두 선분이 한 선분으로 겹쳐졌으니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 온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손목에 감싸진 이 부분을 옆선 길이 연결할 건데요. 이때 반으로 접혀져 이미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선분끼리만 옆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소매 립 패턴을 모두 작업했으니 이제 바디 패턴 밑단과 연결되는 립 패턴을 똑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드 어레인지먼트 툴로 중심선을 접고 프리소잉 툴을 이용하여 접혀지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겹쳐지도록 연결하고 턴드 온으로 설정할게요.
접혀지는 이 부분도 너치가 마주 보도록 연결하고 turned on,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몸통에 감싸져서 한 바퀴 돌아 연결될 수 있도록 옆선 길이도 연결합니다. 이때 조금 전 너치가 마주 보도록 겹쳐서 연결해서 선분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반쪽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의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추고 의상 매무새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패턴 모두 선택하고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춥니다. 소매 패턴과 립 패턴, 그리고 몸판 패턴과 립 패턴이 연결될 때 립 패턴 쪽이 연결된 큰 패턴에 맞춰 약간 늘어나게 표현됩니다. 이를 실제 재봉 방법과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 클로에서는 소잉 라인의 텐션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잉 라인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텐션을 ON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2세 혹은 스트레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짧거나 긴 쪽을 기준으로 장력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스웨셔츠의 팔 부분을 움직일 때 립이 늘어나야 편안하겠죠? 슬리브 립의 역할은 소매 끝을 잡아주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치를 줘서 밀착하기 위하여 스트레치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원하는 스트레치와 레이쇼 옵션이 있다면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힌 중심선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힌이 중심선인 인터널 라인을 에디 패턴 툴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프로퍼티 에디터를 보면서 폴드 옵션 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접혀진 인터널 라인을 설정하는 값들인데요. 여기서 폴드 스트레치는 값이 클수록 각지게 접히게 됩니다. 보통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폴드 앵글은 저희 배웠던 것처럼 0에서 360 사이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평평한 라인을 표현할 때 180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겉으로 접히고 360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접히게 됩니다. 저희는 폴드 어레인지먼트 툴로 접었기 때문에 접은 각도에 맞춰 자동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인 폴드 렌더링입니다. 이 옵션을 ON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 접히는 인터널 라인이 부드럽게 접힐지 아니면 뾰족하게 접힐지를 설정하는 값인데요. 3D 윈도우에서 접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뷰를 이동해 볼게요. 지금 베이스 라인과 인터널 라인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보기를 우선 꺼주겠습니다. 여기서 폴드 렌더링 옵션을 오프로 설정하면 부드럽게 표현되고 다시 ON으로 설정하면 각지게 보이게 됩니다. 접혀진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폴드 렌더링을 오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접혀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파티클 디스턴스를 3 정도로 낮춰 메쉬를 작게 하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을 몸판 아래에 연결된 립 패턴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내부 선분을 이용하여 메쉬를 쪼개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밑단 립 패턴의 인터널 라인을 우클릭, 그리고 오프셋 에즈 인터널 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에 인터널 라인을 생성할 거라 옵션에서 보스 사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를 0.2로 인치 정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양쪽의 인터널 라인을 선택하고 폴드 앵글을 60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해당 인터널 라인에 메쉬가 쪼개지고 알맞은 각도로 각도가 설정이 되어 접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접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립 표현할 때 접히는 중심선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의상의 원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클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의 기본 원단 중에 선택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창으로 들어가고 패브릭에서 스웨셔츠에 어울리는 니트 플리스 테리 원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원단 탭에서 확인해 보면 선택한 원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패턴에 추가한 이 원단을 적용하겠습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모든 패턴을 선택하고 적용 아이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원단을 적용하고 난 다음엔 새로운 원단으로 다시 시뮬레이션하여 변경된 실루엣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원단으로 립 패턴과 포켓 패턴에는 새로운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원단을 사용하고 컬러만 변경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브라우저, 패브릭 탭에서 적용했던 니트 플리스 테리를 선택하고 카피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럼 같은 원단이 하나 복사되었고 복사된 아이템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의 베이스 컬러에서 컬러 칩을 선택하여 원하는 컬러로 선택합니다. 제공되는 팬톤 컬러 팔레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원하는 컬러를 직접 지정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컬러로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다 선택되었다면 Apply and Close 버튼을 선택하여 컬러 윈도우를 닫아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내기 패턴, 포켓 패턴, 그리고 립 패턴 3개를 다중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컬러 설정한 이 원단에 Assign to Selected Patterns 아이콘을 클릭하여 적용해 줄게요. 그럼 설정한 대로 원단이 잘 적용되었지요? 이제 그래픽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툴로 로컬에 있는 이미지 혹은 그래픽 파일을 직접 추가하여 적용하거나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그래픽 탭의 Add 버튼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그래픽 탭을 선택하고 클로셋에서 21202K 그래픽, 그리고 1203 하트 그래픽 두 개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불러와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 그래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용하고자 하는 패턴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까요? 원하는 위치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딧 그래픽 툴을 이용하면 원하는 그래픽을 이동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된 그래픽인 오브젝트 브라우저 그래픽 탭의 아이템 1이 02K 그래픽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머테리얼, 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머테리얼의 프린트 타입에서는 현재 3가지 프린트 타입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타입이 있다면 여기서 선택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데님에 어울리게 크랙 프린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외 맵 조절하는 메뉴들은 패브릭과 동일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컬러를 수정한다든지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오퍼시티 맵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하는 정확한 수치가 있다면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그래픽 파일의 너비에서 %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한 채로 조절하고 싶다면 이 메뉴를 ON으로 설정하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 추가해둔 그래픽을 다시 그래픽을 선택하는 툴인 에디트 그래픽 툴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딱 원하는 정확한 수치 값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래픽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기즈모로 의상에 적용된 느낌을 보면서 사이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딧 그래픽 툴 선택한 채로 그래픽을 클릭하고 이 삼각형 부분을 클릭한 채로 조절하면 레이쇼를 유지한 채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트랜스퍼메이션에서 %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을 하다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고 바로 동시에 우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바로 퍼센테이지 혹은 정확한 수치 값을 입력해서 조절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확한 수치 값을 조절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2D 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3D 창에서도 시뮬레이션 된 위치를 확인하며 그래픽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각자 연습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모두 연습을 해보셨을까요? 이번에는 그래픽 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판 패턴에 추가하였지만 저는 이 K 그래픽을 로고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뒷판 안쪽에 하프문 패턴으로 그래픽을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K 그래픽을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로 바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동한 다음 하프문 패턴이 올바르게 원단 방향이 설정되었는지 3D 창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 쇼 아바타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시 아바타 보기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하프문 패턴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뷰를 이동합니다. 앞 그리고 뒤를 구분하기 위해 텍스처 서페이스로 보기를 변경합니다. 지금은 원단의 백, 뒷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2D 패턴 윈도우에서는 그래픽이 보여지고 있지만 3D 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D 패턴 윈도우에서 에딧 그래픽 툴로 하프문 패턴에 적용한 그래픽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 그래픽 컨피규레이터 페이스 메뉴를 확인해 보면 원단의 어떤 면에 보일 것인지 프론트, 백, 그리고 보스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가 프론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D 창에 보이는 하프문 패턴의 백, 즉 뒷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메뉴에서 페이스를 100으로 선택해 보면 3D 창에서 하프문 패턴이 벽면에서도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하프문 패턴에 로고로 사용할 것이라 원단의 겉면에 로고가 보여지도록 설정할 건데요. 우선 3D 창을 확인해 보면 현재 하프문 패턴이 원단의 뒷면으로 되어 있어 이 패턴을 뒷면에서 앞면으로 바뀌도록 노말을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하프문 패턴을 우클릭 그리고 플립 노말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소잉된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며 노말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렇게 패턴의 겉속면을 뒤집고 싶을 때는 이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D 창에서는 뷰를 회전하며 패턴의 겉속을 확인할 수 있지만 2D 창에서는 단면만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적용된 그래픽이 백텍스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2D 패턴 윈도우의 톡을 메뉴에서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에서 보고자 하는 프론트 백텍스처, 서페이스를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D 윈도우, 그리고 2D 패턴 윈도우의 겉, 그리고 속면을 확인하는 방법, 또 그래픽에 적용될 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자 하면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 만약 원하는 패턴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을 경우에는 추가된 그래픽을 선택하고 우클릭 메뉴에서 복사와 붙여넣기로 그래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D 패턴 윈도우 혹은 3D 윈도우에서 그래픽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이 스타일이 적용된 그래픽이 붙여넣기 된 것입니다. 만약 같은 머테리얼의 그래픽을 다른 사이즈로 적용하고 싶거나 컬러만 변경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면 2D 패턴 윈도우 혹은 3D 윈도우의 패턴에 적용된 그래픽들이 아닌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그래픽 아이템을 하나 더 카피하여 스타일 자체를 각각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존 K 그래픽은 선택해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적용된 아이템들이 확인이 되고 아래 카피된 아이템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새롭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 사이즈를 작게 해볼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카피원 아이템을 선택해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보여집니다. 이렇게 2D 패턴 윈도우에서 카피하는 것과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아이템 자체를 카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그래픽 우클릭 팝업 메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딜리트, 카피, 페이스트, 미러 페이스트는 패턴과 동일합니다. 삭제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그리고 반전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메트릭 에디팅이 설정된 패턴이라면 연결된 패턴에 그대로 반전 복제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더는 두 개 이상의 겹쳐진 그래픽에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두 개 겹쳐져 있다면 원하는 그래픽의 순서를 설정할 수 있지요. 다음 로테이트는 회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회전은 조금 전 배운 기즈모로 회전해도 되고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로컬에 저장된 파일이 클로 작업 도중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수정되었을 때 리프레시 텍스처 메뉴를 선택하면 다시 불러오지 않아도 텍스처가 새로 고침되어지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타일이에요. 그래픽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설정된 그래픽은 K 모양 하나인데요. 여기서 X축, Y축, 그리고 패턴 모양으로도 반복된 그래픽을 설정할 수 있어요. 리무브 타일로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면 다시 하나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우클릭 메뉴들을 직접 한 번씩 적용해 보면 어떤 기능인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영상을 정지하고 각자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여기 있는 그래픽은 삭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우클릭 메뉴의 트레이스 에즈 인터널 쉐입 메뉴입니다. 그래픽 모양을 따라 인터널 라인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하프문 패턴의 로고처럼 표현하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이 그래픽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해주고 싶어 이 모양대로 절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픽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 하프문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사이즈를 조절할게요. 그리고 이 그래픽을 우클릭한 뒤 팝업 메뉴에서 아래쪽을 보면 트레이스 에즈 인터널 쉐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픽 외곽선을 따라 인터널 라인을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그래픽의 위치를 잘 설정해주고 우클릭 트레이스 에즈 인터널 쉐입 메뉴 선택해 주시면 외곽선을 따라 K 모양으로 인터널 라인이 생성됩니다. 지금 그래픽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2D 패턴 윈도우 보기를 모노크롬으로 변경하고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하면 인터널 라인이 그래픽 쉐입을 따라 생성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널 라인들을 선택하고 우클릭 컷 앤 소 하여 로고를 조금 더 돋보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설정이 완료되었을까요? 그럼 다음으로 그래픽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 그래픽 탭에 있는 일이 03 하트 그래픽을 뒷판에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기즈모로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조절하고 저는 뒷판에 절개된 부분에 심 라인에 위치시킬게요. 지금 뒷판 위쪽의 패턴에 배치되어 있어 아래쪽은 잘려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심 라인 위로 이 그래픽을 얹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픽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오버 심라인 옵션을 ON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심라인 위로 그래픽이 합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픽에 대한 기능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탑 스티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웨셔츠 의상에서는 가이루빠, 게덜드심을 표현해 볼 것입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ISO 스티치를 불러와 볼게요. 트림 탑 스티치에 ISO 605, 이 스티치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아래 프로퍼티 에디터로 넘어가면 이 아이템에 대한 머테리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은 그대로 두고 저는 컬러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 카운트가 2개, 프론트에서 보이는 부분과 백에서 보이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네요. 먼저 1번 스티치의 컬러 칩을 선택하고 이 립 패턴에 적용된 이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Apply and Close, 그리고 2번 스티치도 같은 컬러로 설정합니다. 자, 아이템을 모두 설정했으니 이제 탑 스티치를 설정해 볼까요? 패턴이 연결되는 부분에 게덜드심으로 설정할 것이라 심라인 탑 스티치 툴을 선택합니다. 이 툴은 생성된 소잉 라인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탑 스티치입니다. 여기 아몰과 슬리브를 연결할게요. 시작점이 맞는지 잘 확인하고 소잉 라인마다 연결시켜 줍니다. 시메트리 패턴이 적용돼 있어 반대쪽에도 탑 스티치가 설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넥라인, 소매와 몸판 립 패턴도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탑 스티치 설정도 완료하였고 다음으로는 트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문 패턴 쪽에 스터드 트림을 양쪽에 달고 싶어서 커넥트에 업로드된 아이템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윈도우, 하드웨어 탭, 그리고 커넥트 어셋을 선택하고 스터드라고 검색해 볼까요? 저는 이 동그란 모양의 스터드를 더블 클릭해서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불러와 줄게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트림 탭에 제가 커넥트에서 선택한 아이템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추가하기 위해 하프문 패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아바타를 숨기고 텍스처 보기도 띡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보기를 변경하여 두께가 있는 상태로 보기를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하여 원하는 위치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F키를 눌러 포커스 줌하여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림을 클릭하면 우측에 아이콘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관형 모양으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두 번째를 클릭하면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기즈모가 뜨고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즈모가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루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하거나 움직일 때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하고 저는 이 트림을 클릭하여 타입과 컬러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다 선택되었다면 반대쪽에도 붙이기 위해 트림 우클릭하여 카피, 그리고 페이스트하여 반대쪽에도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아까 글루 기능을 이용해 붙여줬던 것을 언글루 메뉴로 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바타의 포즈를 바꾸고 하이레스 가먼트 툴을 이용해 의상의 완성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아바타에서 처음에 불러왔던 피메일 포즈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포즈를 선택하고 창이 뜨면 OK 버튼을 눌러 포즈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면서 옷의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의상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을 띡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변경하고 인터널 라인과 베이스 라인 보기를 깔끔한 상태로 확인하겠습니다. 잘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하이레스 가먼트 툴을 선택하여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옵션들이 모두 다 설정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 마지막 단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의상 작업은 이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정리가 완료되었나요? 이번에는 커스텀 뷰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뷰를 저장하면 언제든지 같은 뷰에서 의상을 렌더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커스텀 뷰를 설정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먼저 3D 윈도우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커스텀 뷰 메뉴를 선택하면 커스텀 뷰 설정 윈도우가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각도로 뷰를 조절하고 커스텀 뷰 윈도우 우측 상단에 있는 카메라 모양의 Add Current Viewpoint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의 뷰가 커스텀 뷰로 저장됩니다. 두 개 정도의 다른 각도를 저장해 볼게요.
저장된 커스텀 뷰는 리스트에서 우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하거나 오버라이트 기능으로 현재의 뷰를 덮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뷰는 딜리트 메뉴를 눌러 삭제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커스텀 뷰 구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윈도우 왼쪽 상단에 있는 Save All 아이콘을 클릭해 따로 저장해 두세요.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저장된 커스텀 뷰 파일은 바로 옆 오픈 아이콘을 클릭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키보드에서 숫자 2번 키를 눌러 정면 뷰를 지정한 다음 이를 커스텀 뷰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뷰는 작업할 때 원하는 뷰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렌더 창에서도 저장된 뷰대로 렌더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스냅샷이라는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3D 윈도우를 한 장 혹은 원하는 여러 각도에서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핀맵 혹은 메쉬 보기인 상태를 이미지로 활용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렌더 이미지로 저장하지 않고 빠르게 3D 창의 상태로만 저장하여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조금 전 오늘 제작한 스웨셔츠를 3D 스냅샷 기능을 활용하여 이미지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 저장 시 다양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주요 옵션을 살펴볼게요. 메인 메뉴 파일 스냅샷 그리고 3D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미지를 저장할 PC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크게는 싱글 단일 이미지, 여러 장의 뷰를 저장할 수 있는 멀티뷰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먼저 싱글 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설정 값을 입력하고 다음 컬러웨이는 원하는 현재 선택된 컬러웨이로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원하는 컬러웨이 옵션을 선택하거나 혹은 모든 컬러웨이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이 있는데요.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백그라운드가 없이 투명한 이미지가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HTML 파일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멀티뷰 탭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각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프리뷰 섹션에서 이미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볼까요? 그럼 현재 3D 창의 프론트, 라이트, 레프트, 백 등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3D 창 부분을 그대로 저장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커스텀 옵션으로 변경되면서 제가 원하는 특정 뷰를 스냅샷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것, 이지요. 이 옵션들은 나중에 저장하고 설정 값들을 그대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셋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면 첫 번째 커스텀 뷰에 맞춰서 뷰를 일괄 전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 이미지 사이즈는 조금 전 싱글 탭에서 배웠던 대로 싱글 이미지의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레이아웃입니다. 현재 설정된 뷰 카운트를 원하는 만큼 두 장만 저장하거나 더 다양하게 뷰 카운트를 늘려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레이아웃은 가로 세로 이미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컬러 웨이는 이전과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아래 옵션에서 조금 전과 다른 메뉴는 이 Save Separate 이미지입니다. 싱글은 각각 한 장씩, 그리고 멀티뷰는 선택한 뷰 카운트에 따라 한 장으로 이미지가 합쳐지게 됩니다. 이때 한 장으로 합친 이미지 말고도 각각 뷰마다 따로 저장하고 싶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영상을 멈추고 원하는 옵션 값들을 조정하여 세이브 버튼으로 3D 스냅샷 이미지들을 저장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해보셨나요? 3D 스냅샷을 통해 동일한 포즈 혹은 배경으로 여러 버전의 디자인 비교할 수 있고, 또 PNG 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면 포토샵 등에서 쉽게 편집 가능하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제 모든 내용이 완료되었고 파일을 클로셋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의 클로셋, 프로젝트 업로드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웨셔츠 디자인을 중심으로 패턴 정리부터 대칭 복제, 재봉 설정, 리표현, 그래픽 적용, 그리고 3D 스냅샷까지 하나의 의상을 만드는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 다룬 작업 방식은 향후 다른 의상 작업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흐름이니 다양한 스타일의 아이템에 직접 적용해 보며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작업을 반복할수록 설정 간의 연관성과 툴 활용 감각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